네, 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시적절하게 나와주셨는데요. 시장의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깊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수석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맥없이 3천선을 내어준 코스피 지수지만 그래도 희망을 찾는다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네네. 호텔신라를 비롯해서 뭐 항공주를 또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강할 때는 아니겠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지금 담당하고 있는 유통 화장품 업종에서는 탑픽으로 현대백화점 그리고 화장품 내에서는 코스맥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백화점 사업 모델 보시면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네, 백화점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특이사항이 의류 매출이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에 백화점 내에서 의류 MD가 최근 양극화 소비에 가장 좀 취약한 포지셔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SPA 브랜드처럼 아예 저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럭셔리 쪽도 아닌 그런 중고가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MD 개편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규 트렌드가 반영된 그런 점포들이 좀 오픈을 하면서 이런 점포들이 실적 견인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소비가 특히 의류 소비가 없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복 소비 심리 때문에 같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면세점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리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황과 관계없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신규 점포를 좀 많이 내었다 보니까 이 내용 때문에 바잉 파워가 확보가 되면서 지금 일평균 매출액이 조금씩 재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럼 현대백화점이 지금 일단 의류 포인트 때문에 일단 매수 기회다라고 보신 탑픽 업종으로 꼽아주신 네, 건데 일단은 의류가 백화점 내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뭐 최근에 명품 소비 통해서 백화점에 집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쪽이 마진이 그렇게 좋은 품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품 통해서 집객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거가 이제 의류 소비로 이어진다면은 실적 개선에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 이제 2년간의 의류 소비를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YOY로 감소했었기 때문에 거의 근 2년간 의류 소비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겨울 의류가 또 비싸기 때문에 백화점의 가장 성수기 실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류 소비가 없는 거랑 관계없이 또 보통 아우터 교체 주기가 한 2,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2년 전에 옷을 사셨더라도 이제 교체할 만한 시기가 되는 게 이번 겨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 개인적인 네. 질문인데요. 현대백화점 요번에 오픈한 여의도점 더현대에서는 네. 샤넬이라든지 뭐 에르메스 같은 정말 하이엔드 브랜드급은 입점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런 현대백화점 외의 다른 업체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명품 럭셔리 업체들이 뭐 아시아 지역이나 뭐 일부 지역에 매장을 무한대로 늘리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비단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경쟁 뭐 피어사인 롯데쇼핑이나 신세계도 적용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의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목표 대비 목표 초과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또 화장품주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에 화장품주 좋을 거라는 얘기는 참 꾸준히 나왔는데 주가를 보면 참 실망스럽게 그지없거든요. 주가 회복은 참 더딘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화장품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전히 2018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코로나가 그동안에 조금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할 때마다 야외 활동이 좀 늘었다가 줄었다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 활동할 때 마스크 착용은 필수였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 수요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위드 마스크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해서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보니까 다른 소비재 대비해서는 약간 회복의 폭이 좀 느릴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최대 수혜주로 코스맥스를 꼽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내 화장품 시장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시면 최근에 브랜드 파편화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과거 대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났고 지난해 기준으로 거의 19,000여 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중에 20% 정도 되는 4,000여 개 정도가 작년 한 해에만 새로 나타난 그런 브랜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장품 소비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한 업체로 매출이 집중이 되어서 폭증을 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러 브랜드로 굉장히 분산되어서 시장이 파편화하고 있다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 보니까 오히려 그 뒷단에서 화장품을 제조해주는 업체들한테 기회가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도 과거 대비 브랜드 경쟁이 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뒷단에서 이제 우리나라 ODM이나 OEM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ODM이나 OEM 쪽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만들면은 중국은 또 바로 따라 만들잖아요. 네네. 좋은 거 아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어느 정도 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워낙 이제 또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따라 잘 만드니까 네네. 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2015년, 2016년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좋았을 때부터 해서 이제 중국이 따라잡으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들은 그때도 있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도 우리나라 ODM, OEM들의 R&D 센터에 계시는 연구원님 분들을 굉장히 많이 스카우트 해갔던 게 중국의 모습이었었는데 근데 지금 거의 5년여 가까이가 지나서 많이 브랜드가 좀 레벨업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그런 수식어는 중국인들에게 좀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메이드 인 프랑스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년간 전의 중국 브랜드와 지금의 모습들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우리나라 ODM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개선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아직까지는 기회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상하이자와 같은 중국 로컬 브랜드들 업체들이 자체 공장도 좀 설립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태리 ODM들 이용을 하기도 하는 등 좀 여러 가지로 브랜드를 레벨업 시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어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중국의 행보를 주목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 ODM 업체는 끄떡없다. 그래도 중국의 업체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일단 그리고 또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서 편의점 네. 업종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재난지원금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 네네. 편의점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8월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네네. 있다고 하는데 주가 움직임은 또 다소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네네네. 현재 좀 편의점은 다소 포화 상태인데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되면은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유동 인구가 확 증가를 하니까요. 근데 편의점의 최성수기가 2분기와 3분기입니다. 4분기가 가장 비수기 겨울이어서 어닝이 가장 얇은 시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점이 11월 달이다 보니까 어닝이 가장 적게 잡히는 분기를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 다른 백화점이나 이런 좀 반등의 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업태 대비해서는 약간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난해랑 똑같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실적에 방어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9월 6일부터 지급이 됐는데 이걸 사용해야 되는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서 이런 내용들이 4분기 편의점 실적에 좀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날씨도 약간 안 좋았었고요. 지금 3분기 날씨는 되게 좋은데 2분기 때는 5월에 비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왔었다 이른 보니까 장마였죠. 날씨 효과를 잘 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번 3분기 때도 좀 좋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7월 말부터 또다시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유통업종 대비해서 약간 기회를 좀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네,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편의점이 날씨랑 굉장히 큰 네, 연관이 맞습니다. 있네요. 네. 그래도 일단 탑픽 관련주에 편의점 관련주가 없다는 부분 네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남은 4분기 리오프닝 관련주 투자 전략 좀 어떻게 현명하게 세워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두할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려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추석 이후에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보니까 또다시 유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번 4차 대유행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지난 1차부터 3차까지와 다른 부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그동안에는 유동 인구량이 급감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4차 때는 사실 정부의 제재가 가장 좀 인텐스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들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학습 효과가 시민들한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설사 사실 추석 때 이동 인구가 있었다 보니까 당연히 확진자 늘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유행이 온다 하더라도 사실 지난 회차처럼 그렇게 좀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줄 만한 요소는 딱히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수석연구위원의 리오프닝 관련주 탑픽은 현대백화점과 코스맥스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